온체인 데이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헤지펀드나 뭐 마켓 메이커나 FTX에 돈 넣어놨다가 그분들이 물어봐서 답변을 해줬더니 그분들이 돈을 일찍이 빼가지고 뭐 수천억 세이빙한 경우도 있고. 요즘에 또 한창 비트코인 잠깐 또 강세 보였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로 좀 이런 거 증명할 만한 어떤 원인이 있나요? 특정 그룹이 이제 시장가로 거의 한 4조 원을 4조 원을 샀어요. 어머머. 누가 이렇게 여기서 시장가로 이렇게 살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리스크에 대해서 함부로 논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온체인 데이터만 북한에서 말씀드리면 바닥 맞아요. 저는 바닥이라고 계속 외쳐왔어요. 안녕하세요. 크립토 업계 인싸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사의 오후 1위입니다. 오늘은 빗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재미년 투자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시리즈 1탄입니다. 바로 크립토 업계 편인데요. 크립토 업계 찐 인싸를 모셔왔습니다. 바로 주기영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언제 오신 거예요? 어제 밤에 왔어요. 어젯밤에. 네, 잠을 한숨도 못 자가지고 어떡해. 지금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것 그치. 같아요. 비몽사몽의 무의식 속에 진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영님께서 이제 큰 뜻을 품고 마이애미로 넘어가셨잖아요. 근데 바로 막 터졌단 말이에요. 네. 작년 한 해 예상을 못했습니다. 되게 큰 뜻을 품고 갔는데 작년 한 해 어떠셨어요? 뭐 월드 퀀트, 뭐 점프 트레이딩 뭐 이런 그 내로라 하는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저희 암호화폐 데이터를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고객이 많이 늘면서 좀 기관 진출을 해보려고 이제 그 마이애미에 갔는데 그 FTX가 터지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전 세계 그 커스터디 은행들이 대거 진입하는 맞아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었는데 FTX나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매크로도 안 좋고 코릴레이션이 뭐 어쩌니 하면서 기관들의 관심이 조금 그 슬로우 다운 됐다. 중지하겠다 아니면 기관들 떠났다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하자.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암호화폐 업계 자체가 원래는 FTX를 중심으로 이 규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쌤이 아무래도 본인의 가족이나 뭐 이런 연줄이 있다 보니 이분이 이제 사기꾼으로 판명이 나면서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암호화폐 업계에 실망을 한 거죠. 그러면은 뭐 미국의 이제 그런 정재계 인물들과 미국 암호화폐 업계를 만들어 나갈 인물이 있는가도 지금 이제 없는 거죠. 왜냐면은 좀 큰 이제 암호화폐 그룹이라고 할 만한 곳은 다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맛이 같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 리더가 지금 없는 상황이면은 이 다른 그 나라에 있는 크립토 KOL들이 좀 목소리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그냥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분 중에서 온체인 데이터 이 부분 좀 맡고 있고요. 그래도 입지가 더 오히려 강해지셨겠어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저까지 오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분위기가 아무튼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신 그 대부분의 암호화폐 그 고래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 투자를 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쵸. 제가 지금 느끼는 경기의 어떤 불안함의 정도가 벤처 투자 업계에 돈이 안 돌아요. 예. 그래서 어떤 VC들은 우리는 그냥 아래 2023년에 신규 투자를 안 하겠다. 기존 포트폴리오 관리만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대상승장은 올해 안에 오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이제 저도 사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게 FTX 사태라든가 이런 거 전혀 저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건 뭐 온체인 데이터가 제가 이제 많이 보는 영역이니까 그쪽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저평가돼 있다고 이제 그 보이는데.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네, 아마 네. 작년 뭐 초중순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FTX 루나 뭐 이런 거는 펀더멘털이나 뭐 온체인 지표랑은 이제 상관이 없어서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제가 되게 경계를 하게 됐어요. 작년에 그걸 많이 깨달아가지고
사실 아니에요. 일하시다 보면 거의 천재지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도 네. 못하고 그렇죠. 이걸 블랙스완 피할 수도 같은 거죠. 없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하락기에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원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 또 막상 그렇진 않나요? 온체인 데이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그- 필요하니까. 예, 루나 사태도 루나가 LFC가 비트코인 옮길 때 저희가 이제 포착을 최초로 했었고 FTX 같은 경우도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FTT 리저브를 네. 가지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저희밖에 없어. 음, 사실 저희가 FTX 무너뜨리는데 한 30% 기여를 하지 않았나. 창평자와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무너져야 되는 기업은 빨리 무너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온체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증명을 해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제 그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내는. 심지어 그 원래는 이 특정 크립토 프로젝트가 가치가 있나 이런 이야기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거래소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나 풀프 오브 리저브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고 꼼꼼히 이제 판단해야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나름의 합의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헤지펀드나 뭐 마켓 메이커나 FTX에 돈 넣어놨다가 그분들이 물어봐서 답변을 해줬더니 그분들이 돈을 일찍이 빼가지고 뭐 수천억 세이브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 저희가 좀 억울하게 한데 나중에 좀 커미션 좀 주시. 그러게요. 지표를 사용하는 값만 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그 FTX는 뭔가 구리다. 그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잘 살아남으셨고 이번 해에도 어쨌든 이 윈터에 되게 다 투자가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다른 뭐 플레이어들도 이번 해는 어떻게 지낼까요? 사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집중하고 있는 게 다 매출을 내는 거예요. 매출을, 그쵸. 매출을 내서 우리가 투자를 못 받으면 어떻게든 매출을 내가지고 버텨야 이제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알트코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소셜 쪽이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만들어진 어떤 인플루언스를 그 수익화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NFT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최대한 그 어둉션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다양한 그 회사의 사업 모델을 네.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업계 자체가 도박이네 뭐 사기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그 유즈 케이스를 좀 보여주고 창업하기엔 적기지만 뭐 본인이 창업할 때 이게 각오를 해야죠. 한 1년 동안 투자 못 안 받고 받고. 그냥 나는 그냥 만들겠다. 왜냐면 이건 지금 하락장에 아무도 이걸 신경 안 쓸 때 만들어야 본인이 믿는 걸 빨리 찾아가지고 좀 그 준비를 하시면 하는, 좋지 않을까.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최근 인터뷰 보니까 어쨌든 거시경제 흐름이 중요한데 고금리 시대라서 아무래도 지금의 수준이 계속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아마 그게 상승장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하신가요?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반등을 해가지고 뭐 3만 달러 가고 그런 부분은 상승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 전 고점을 뚫고 비트코인 10만 아, 달러 가고 이런 장이 이제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당분간은. 같아요. 비트코인이든 여러 암호화폐들이 그 과매도가 된 거는 사실이고. 사실이고 너도 나도 물렸고 아무도 이 가격에서 팔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또 한창 비트코인 잠깐 또 강세 보였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로 좀 이런 걸 증명할 만한 어떤 원인이 있나요? 그 온체인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거는 네. 그 펀더멘털이랑 홀더 액티비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펀더멘털 논의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모호한 영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이제 홀더 액티비티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대주주들이 어떤 뭐 매도 포지션이냐 매수 포지션이냐 매집을 하고 있냐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물려 있는 상태고 상황이 이제 계속 그 16,000달러 뭐 2만 달러 사이에서 지속이 됐었죠. 네. 이번에 오른 거는 그러면은 뭐 온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보냐. 근데 이게 뭐 특별히 어떤 그 주체가 엔티티가 이 입금을 하거나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는 부분은 없어요. 온체인 데이터에서. 다만 각 거래소의 이제 마켓 데이터를 보면은 그 특정 그룹이 이제 시장가로 거의 한 4조 원을 4조 원을 샀어요. 어머머. 3시간 동안. 이제 이례적으로 좀 많은 어떤 마켓 오더 테이커 바이 볼륨이라고 하는데 그 볼륨이 있었다.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기에는 이제 누가 이렇게 여기서 시장가로 이렇게 살 정도면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프론트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예전에도 그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되기 전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오르고 했거든요. 좀 호재가 좀 있는 거 호재다. 아니냐. 예.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진 않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큰 손이 사주로 샀다. 그래서 네, 올랐다. 그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어. 큰 손이 뭔가 시장가로 샀다.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굉장히 호재로 본다. 무슨 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다른 시각은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그 마켓 메이커나 그 리퀴디티를 좀 제공하는 네. 헤지 펀드들이 싹 다 망했기 때문에 지금 크립토 펀드 중에 살아있는 펀드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켓의 어떤 그 오더 스프레드가 굉장히 넓어서 시장을 조작하기 되게 쉬운 상태다. 아. 그래서 오지나 이런 분들이 그냥 사가지고 올려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알트들도 그래서 덩달아 올라간 건가요? 이게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대장주가 오르면 알트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음. 그런 거에 영향이지 뭔가 그분 각각의 알트들이 특별히 호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막 갑자기 빨간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잔고 확인해봤잖아요. 빨리 투자해야 되나. 근데 아마 투자자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다가 이게 바닥이 다져진 건지 아니면 뭐 되게 호재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일시적 반대인 건지 되게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거는 되게 이벤트로 보신다는 거죠. 아, 바닥 근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맞고. 저는 매크로를 몰라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 함부로 논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온체인 데이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바닥 맞아요. 저는 바닥이라고 계속 외쳐왔어요. 근데 이게 바닥이라고 제가 외쳐봤자 뭐 또 FTX 같은 거 터질지도 모르고 아, 그쵸. 그런 리스크를 가지는 기업도 너무 많기 때문에. 바닥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같이 물린 분들이거나 어쨌든 이게 바닥이야 라고 믿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빗성경제연구소에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희도 평가를 했어요. 저희의 의견에 덧붙여서 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바닥이라고 하는 게 뭐 정확히 뭐 여기서 바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평가 하는 게 이제 구간이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는 근거는 네. 펀더멘털을 보려면 사실 뭐 내러티브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봐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이다라고 했는데 뭐 주식시장이랑 코릴레이션 너무 컸고 그래서 기관들이 디지털 금이라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게 됐고 아니면 뭐 보더리스 커런시 막 이런 것들도 좀 한물 가한 어떤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미성숙하다 보니까 그 주식시장의 테마주처럼 내러티브 위주의 시장인데 그래서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없다 보니 볼 수 있는 유일한 지표는 홀더들의 그 액티비티밖에 액티비티인데. 없고 홀더들의 액티비티를 보니 그 물린 사람이 너무 많다. 물린 사람이 많다라는 근거는 비트코인을 6개월 이상 안 팔고 그냥 계속 보유만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실현 시가총액 전체에 따졌을 때 80%가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보신 적이 있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거의 80% 그러니까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이 실현 시가총액 기준으로 80%가 넘어가고 이제 맥시멈 드로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냐 이런 거 기본적인 어떤 분석만 해봐도 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닥이니까 올인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상승장이 시작될 만한 내러티브 부족해서 내러티브도 부족하고 리스크도 많고 매크로도 네, 매크로도 안 좋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좀 뭐 조금씩 사시거나 좀 지켜보시다가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해에는 투자를 좀 어떻게 조금씩 하실 건가요? 아 저는 3만 달러 때부터 막 사재껴가지고 많이 잃었어요. 예. 루나 사태나 막 이런 거를 트래킹하긴 했는데 이제 이거를 기업들의 FTX 횡령이죠 사실상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전 살 그 비트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면은 뭐 빛이 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번 해에 투자를 이제 좀 천천히 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를 우리 크립토 컨트의 어떤 지표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지표라든지 이런 거는 보고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좀 있을까요?
오래된 비트코인 옮기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 비트코인들을 잘 추적을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범죄자들의 비트코인이거나 아니면 뭐 해킹당한 비트코인이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그 리스크가 뭔지 난 채굴자들 좀 위험한 것 같아. 그거에 맞는 데이터 알람 설정해가지고 거래소 들어오는 그 코인들도 알람을 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 설정은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그 블랙록 산하의 그 블랙록 글로벌 올로케이션 거기가 20조 정도 펀드가 하는 데잖아요. 거기서 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 블랙락이 뭐 이거를 펀드에 넣었다 하는 것은 좀 얼로케이션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닌가 제 추측이에요. 왜냐면 이게